또 중요한 재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윤석열 재판에서 오늘 여인영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지금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인영도 중요한 증언이 나왔어요. 뭐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자기가 나온 그 공개된 메모가 그냥 평소에 끄적거린 거다. 뭐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재판 전략을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적 질문, 선택적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나 사실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계엄 이거 윤석열한테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서 그랬다는 겁니까? 안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안 돼요. 네, 증명이 안 되고 다만 MBTI식으로 얘기하면 감성적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군이 이거에 동원될 수 있는 병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 호소를 한 거고 근데 구체적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메모를 통해서 정황적으로 입증되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나도 그때 망상을 했었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고도의 전력을 갖고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말하자면 그걸 통해서 나는 계엄에 반대했고 이 계엄의 실행은 어떤 구체적인 지시관계나 위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그런 자리들에서 했던 얘기들을 내가 메모한 거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재판장에서 어떤 피고인들이 쓰는 이제 바보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있었던 안가 모임에서 비상대권 계엄을 언급을 했다. 그때 이제 여인영의 주장은 그런 거죠. 그 무렵에 그런 비상대권이나 계엄 얘기를 하길래 지금 우리 군의 사정을 다 설명을 하고 군이 지금 국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뭐 예기치 못한 공격이나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다 동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군을 동원해서 우리가 안정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도 진짜 아까 만약에 감성팔이를 하는 게 제가 주제넘게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생각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저 그렇게 되게 순종적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계엄 같은 거 어마어마한 일 계획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잡아다 죽일 생각, 어떻게 제가 그런 사람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보다 직접적으로 계엄에 관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또 나왔잖아요. 그 폭탄주 돌렸던 폭탄주 그날. 돌리면서 소맥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3월 그러니까 이제 5월 6월하고 또 10월하고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월 6월 달에 군이 그런 정도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동원됐던 병력 숫자 얼마 안 됐습니다, 국회에. 그럼 김용현이 그 장관이 그렇게 국방 이쪽에 북한 쪽이 뚫릴 거 걱정할 필요 없다. 특전사 300명만 보내면 되는 거다. 우리의 작전은. 이렇게만 했어도 그렇네요. 그러면 장관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또 했을 순종적인 인간이란 거죠. 거꾸로. 오히려 지금 내란 재판에서 나온 특정 시점들의 발언들을 보면 여인영의 이 말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여인영이 만약에 5, 6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7월 달에 윤석열이 하와이에 갔을 때 합참 본부장한테 차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한동훈 빨갱이라고 한 거예요. 그쵸. 7월이에요. 근데 만약에 5, 6월 달에 여인영이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계엄을 안 된다고 했으면 7월 달에 이미 여인영도 빨갱이였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5월 달 이후에도 관저에서 함께 했죠. 계속. 여러 차례 만납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함께 했던 5명 중에 1명 아닙니까? 그 얘기는 5, 6월 달에 모르겠습니다. 뭐 여인영 말에 얼마나 진실 함량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이후에 윤석열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계엄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테이블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12월 3일에도 어쨌든 방첩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인영의 이 말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지. 사실 사실이 다 진실 함량이 높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거는 다른 내란 재판에서 나온 증인들의 진술에 비춰서 생각해 봤을 때 여인영이 5, 6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여인영 배제됐겠죠. 왜냐하면 7월 달에 그 얘기를 신원식이 그래?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가서 내가 얘기할게. 그거 가서 얘기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장관이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여인영이 5월 달에 이 얘기를 했다라면 방첩사령관이 바뀌었겠죠. 장관도 바꾸는데. 맞네. 그 메모 말입니다. 메모 조각조각 적힌 메모 그거 자기 평소에도 끄적끄적 많이 한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면서도 특검이 뭐 한동훈, 이재명, 조국 이런 이름 체포 명단 그건 누가 알려줬냐 했더니
그거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아예 증언을 거부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재판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아니 방첩사령관이 그때 당시 명단 알려진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정치인의 이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야당의 이름은 예. 그때 야당의 이름은 한동훈 당시의 당 대표 이름이 왜 거기에 들어갈 것이며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어준 같은 민간인 그리고 양정철로 추정되는 이 사람의 인물 이런 인물들은 사실 여인영 방첩사령관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군의 방첩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여인영의 메모에 나온 명단과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가지고 들었다는 메모가 일치해요. 왜 똑같아?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돼? 우연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뭐 야당 인물들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뭡니까? 대통령 전화해서 윤석열 전화해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방첩사의 체포를 도우라고 한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둘이 같은 명단을 적어놨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한 게 윤석열이에요. 그럼 윤석열이 똑같은 지시를 했다는 똑같은 거지. 지시를 했다는 거죠. 내가 방첩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래 거기들을 체포할 거니까 그걸 지원해. 그러면 국정원한테 대공수사권을 돌려줄게. 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여인영이 이거를 적어놨다는 거는 그거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포고령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잖아요. 이미 10월 27일 날. 이건 뭡니까? 12월 3일 계엄 이전에 포고령이 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10월 달에 메모가 집중돼요. 왜 그런 그 겁니까? 핸드폰 메모 말씀하시는 네네. 겁니다. 왜 그런 네. 겁니까? 10월 1일 대통령과 만나서 도원 결의를 했잖아요. 국군이나 만나서 폭탄주 돌리면서 폭탄 계란말이 돌리면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실제 군이 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훈련을 몇 월 달부터 시작한 겁니까? 8월 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군의 정보를 다 다루는 방첩사령관이 그거를 그냥 내가 혼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메모로 적어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은데 여인영. 이게 궁금했습니다. 홍장원이 그 피고인 뭐 부하들에게 책임 떠넘기냐 이게 이제 윤석열이 여인영이 한 거다라고 떠넘기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여인영이 오늘 어떤 입장을 볼 거라고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본인의 재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측의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재판에서도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윤석열과 아직은 한 배를 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윤석열이 비겁하게도 그 여인영이 그 방첩사령관이 수사도 그래. 모르는 인간이라는 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신을 폄훼하고 심지어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인영이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홍장원 전 차장이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사령관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냐 말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반박은 없었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빠져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에게 책임을 미룬다거나 윤석열이 나쁜 짓 했다거나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살지만 윤석열 측, 윤석열 내지는 윤석열을 돕고 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은 안 했어요. 어떤 형태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변호 전략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좀 이 사람도 구속돼서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재판이 장기화 되면 결국은 이제 민간 재판으로 옮길 수도 있고 전역을 하게 될 경우에 그랬을 때 결국 여인영이라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거 표현이 이상한데 윤석열 지정에 네. 내가 여전히 몸을 담그고 있어야 내 살 길이 열릴 가능성이 이만큼 있다는 생각을 아직 포기 못한 것 같아요. 팀 윤석열 여기서 네. 그렇죠. 예, 윤석열 유니버스 안에 있어야 윤석열 유니버스의 0.0000001%의 부활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지. 내가 윤석열 유니버스에서 뛰어내리면 어차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무기징역이 나오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직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뛰어내려봐야 방법이 없으니까. 없어요. 예. 갈 데도 없어요. 누가 이제 와서 뭐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해봐야 너무 늦었고. 무기징역 당해봐야 이제 깨닫는 건지. 네. 예. 윤건영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한 발언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게 이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이 증언이 나올 때마다 사실 굉장히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국정원 업무보고 때 폭탄주 돌려가면서 취해서 네. 경호원에게 엎혀져 나갔다.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는데 국정원 업무보고는 사실 굉장한 뭐랄까요 보좌관도 사실 못 들어가요. 이 국정원 업무보고를 그렇죠. 받을 때는 현직 대통령도 업무 보고를 매년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수시로 받는 것도 아니고 종이 다 가져가고. 재임 기간 동안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예.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보라고 하는 게 가장 민감하게 흔히 말해서 안테나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기관의 수장들을 다
이 국정원장 공간에 불러다 놓고 테이블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소폭을 만드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테이블마다 싹 돌려가지고 자기도 한 잔씩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다가 결국에는 만취해가지고 경원이 없고 나올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구멍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알려졌던 국군의 날 행사에 장군들 5명 불러다 놓고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군 5명 불러다 놓고 또 만취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안보 따윈 나 몰라 술 먹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는 이거는요. 단순하게 그렇게 술을 먹었다라기보다 2023년 2월 경이면 이미 계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고 그러면 이 국정원의 어떻게든 도움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이 윤석열이라는 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인간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소맥 먹는 겁니다. 아, 친해지려고 지금 집단에는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대기업 회장들도 막 유럽까지 끌고 가가지고 먹기 싫다는 사람 소맥 그렇죠, 먹여가지고 그렇죠. 만취하게 만들고 그런 인간이잖아요. 네, 일본 총리하고도 네. 내부 총재라는 대표라고 생각하면서도 만나면 아침부터 이제 소맥 먹고. 소맥 먹고. 네. 그러니까 이날 2023년 2월에 업무 보고는 대충 끝내고 소폭을 말았다. 윤석열의 세계관에서 보면 5년에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못 마니까 오늘은 좀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엄청나다.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일반인 적자 적용되고 있는 거 보면 전쟁 안 난 게 진짜 신통한 일이고 맞아요. 지금 윤석열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했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진짜 신통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남동 관저에 사우나를 만들었구나. 그렇죠. 그거 먹고 그렇게 거기 가서 쉬려고 잠이나 자려고. 아니 그랬잖아요. 계엄 당일날도 오전 11시에 출근했다고 수행실장이 증언을 했잖아요. 예. 계엄 당일날도. 4억 원 들여서 지하 통로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11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늘 그렇듯이 마셨다는 거죠. 매일.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만 바꿔서. 뭐 네. 대통령실에 있었던 관계자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전에 보고서 들고 들어가면 그렇게 화를 내고 똑같은 내용 오후에 들고 들어가면서 이제 술이 좀 깨면 좋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증언들이 나올 정도니까 이 사람에게 이자에게 오전은 없었다. 오전은 그냥 숙취의 시간이다. 하고 한 2시쯤 되면 근데 이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네. 한 2시쯤 되면 한 10시까지는 내가 오늘 또 술을 먹으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와서 좀 앉아 있고 점심 지나고 이러면 오늘도 괜찮은데. 그래서 한 4시쯤 연락이 온대요. 네, 네. 너네 그러니까, 멤버들 네. 요거 4시 돼? 그게 이제 술시라고 부르는 한 4, 5시 되면 오늘도 멤버를 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대통령이 돼서도 매일매일 그러고 이제 살았다. 근데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통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도 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신통한 일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 예, 근데 제대로 돌아가진 않았죠. 그렇죠. 예, 당시에 모든 게 다 엉망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에어포스 그 대통령 순방기 타갖고 기자들한테 한다는 첫 번째 농담이 네. 어떻게 맥주 한 잔들 하셨어 이거를 하는 게 이 사람의 세계관이다. 진짜 이 자괴감. 네. 예,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